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2월 15일입니다. 오래간만에 종목을 보는 것 같죠, 그죠? 며칠 설 연휴로 인해가지고, 저도 오래간만에 한번, 저녁 때 일도 안 하고, 제 책만 열심히 보고요. 물론 여기저기 다니게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살펴보는 게, 어째 좀, 이렇게, 어색한다 그럴까요? 뭐, 그러네요. 오늘은 22개의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22개. 그러니까 그다지 많지 않은 게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발 종목 댓글 좀 조금 올려라라고 부탁드린 게 주요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22개 종목을 재빨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타자가 뭡니까? SK네요. 그죠? SK. 예전에 우리가 그 연휴 들어가기 전에 달아놓은 댓글이어서 이분이 댓글 달아놓고 잊어먹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댓글에 SK 언제쯤 갈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언제쯤 갈까요?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금 SK의 파동을 예전에 제가 분석해 놓은 거를 보니까 11월 달부터 상승 파동을 따져볼 조정이 끝나고 새로운 상승 파동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죠? 이게 3, 4, 5라고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1이고 2고, 3에 1이고 3에 2고, 3에 3이고, 여기가 삼각형 3에 4고, 3에 5.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 2, 3가 됐고, 그 다음에 4, 현재 뭡니까? 4를 진행하고 있는, 크게 나누어서 1, 2, 3, 4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 아마 이때쯤 분석할 때만 하더라도 이 정도 왔다가 올라갈 거다. 이제 4가 지나고 나서 어딘가 4가 지나서 올라갈 거다라고 써두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제가 숫자를 4라 써놨는데 화살표랑 달리 조금 더 내려와서 현재 뭐 이런 상태죠. 그죠?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4번 파동은요. 지금 4잖아요. 4. 지금 3까지 왔으니까 이제 4잖아요. 1, 2, 3 다음에 이제 지금이 4라고 4. 그죠? 4죠. 4인데, 이 4가, 일단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1번 파동과 겹치지 않으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1이 여기 있은 거니까, 좀 심하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한 22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22만원까지 가더라도 이 파동 계산이 틀린 게 아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이 4번 파동은 앞선 3번 파동의 네 번째 파동. 다시 말해서 이런 정도를 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봐서 한 28만원 정도가 조정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지 28만원까지 간다 안 간다 또는 그 밑으로 올라간다 안 간다라고 단정적으로 파동의 목표치를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죠. 다만 현재로 봐서 SK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까지는 그 며칠 전만 하더라도 기준선에서 계속 버텼는데, 그죠? 기준선에 조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준선하고 별로 관계없이 버텼는데, 제가 며칠 사이에 더 밀리면서 기준선마저 꼴까닥 무너뜨리는, 그죠? 지금 보다시피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니까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분량을 줄이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다만 제가 여기 줄을 꺼놨죠. 그죠? 이게 뭐냐니까 현재 후행스팬이 내려오면은 여기에 만나겠죠. 그러니까 이 캔들에 만나야 되다 보니까 이런 정도에서 지지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갈까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내려오면은 아마 후행 스펙과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한 대략적으로 28만원 언저리 맥시멈 예를 들어서 오늘 보았던 29만 6천원이 바닥일 수도 있고요. 또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어디가 바닥인지라고 알 수가 없으나 현재는 4번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니까 4번 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 4번 1, 2, 3 현재 4니까 4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5번 파동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언제 가나요? 그건 알 수가 없으나 한 번은 더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왜 이래? 지금으로 봐서는 뭡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부라도
물량을 줄여놓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왜 글자가 조그맣게 나오나요? 글자를 조금 크게 해야 되는데, 뭐, 하여간, 글자를 크게 할까요? 숫자를 조금 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일부라도 조금 분량을 줄여놓자. 나중에, 그런 건지 온다든가, 또는 28만원 건지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금 매도한 물량을 다시 사면 되지 않냐라는 의견입니다. 자, 대창 솔루션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아까 SK 같은 경우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구름 위에도 불구하고 기준선 밑이니까 일부라도 파십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일부라도 팔자. 근데 대창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여기서, 지금 화살표에서 나왔던 여기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부라도 팔았어야 됐죠. 그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던져야 되는 종목이죠. 그죠? 지금은 대창 솔루션은 구름 밑에 있고 기준선 밑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뭐 질문하는 걸 봐서는 예전에 안 파셨거나 또는 이 근처에서 사셨거나 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찌하오리까가 되는 거죠. 뭐 그나마 RSI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주가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것은 일단은 고무적입니다. 근데 얘가 앞으로 상승세가 되려면 앞으로 넘겨야 할 과제가 당장 후행 스팬이 이 캔들과 만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면은 기준선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구름에 만날 테니까 아무래도 이 근처에서 상당한 저항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언제까지 올라갈 것인지 또는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현재 매도했었어야 기준선 밑에 구름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도해야 되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매도하지 않았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지금으로서야 반등을 기다려서 1차적으로 아마도 기준선이 대략적으로 490원 정도가 되는데 490원 근처까지 오면은 그때라도 조금씩이나마 물량을 줄여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줄여갑시다 라는 의견입니다. 자, 세 번째 포스코 인터입니다. 포스코 인터 바닥을 만들고, 그죠? 거래량도 늘어나고, 바닥인가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댓글을 단 시점과 현재와 주가가 조금 안 맞나요? 아니면은 바닥을 만들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한 게 언제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이걸 바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제? 지난주에 그 수요일날 오늘 일을 바닥이라고 말씀하신 건가? 거래량은 안 늘어났는데? 그쵸? 거래량 안 늘어났는데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바닥에서 상승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저 소식이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량도 바닥이고 지금 잘 모르겠고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주가가 횡보하다가 보다시피 얇은 구름이 높다가 빵 넘어가면서 상당히 급등세가 나타난 건 분명하고요. 급등세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야간 급등에 따르는 조정이 나타나고 있죠. 통상적으로 그럴 경우에 1차적으로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고 돌아서면은 상승세가 강한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기준선 정도가 내려왔다가 조정을 받으면은 보통의 상승세. 만약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그때는 뭡니까? 아무것도 이게 죽도 없도 아니죠. 그죠? 지금으로서는 RSI도 그렇고 해서 아직은 단박에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글쎄요. 좀 더 급등에 따르는 조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며칠 동안 보다시피 위쪽으로 계속 수렴이 나타나고 있죠. 그건 뭡니까? 23,000원 위쪽에서는 매물들이 꽤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그래서 좀 밑으로 밀려서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 근처까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으쌰으쌰 힘을 내는 그런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고 전환선 밑으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정은 예상되지만 뭐 매도하라 라는 의견은 낼 수가 없죠. 그죠? 조정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올라갈 거로 예상되니까 보유
내지는 매수 의견입니다. 자, NX 파동을 세워달라고 하셨네요. 이거는 솔직히 파동 세기 어렵습니다. 굳이 파동을 매긴다면 이게 관건이죠. 그죠? 관건이. 그래서 결국은 이거 1이고 여기가 1이고요. 그죠? 여기가 2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다. 또는 멋있게 로마 숫자 1로 합시다. 로마 숫자 1, 로마 숫자 2. 그죠? 지금은 로마 숫자 3의 어딘가를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상승을 하나, 둘, 이렇게 세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여기 딱 보이니까 여기는 하나가 여기가 2개고 여기까지가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이 4고 지금이 5이거나 또는 5번 판이 끝나고 조정이 좀 ABC 조정이 있거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커다란 3번 파동 중에 그러니까 1, 2, 3 얘가 3 짝대기 3 로마 숫자 3 중에 하나, 둘, 셋, 넷에 여기 어딘가 아니면 조금 조정 뭐 정도 여기거나 여기거나 어딘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설령 조정이 4라 할지라도 다시 뭐였습니까? 5가 있죠, 그죠? 이게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 중에 마지막 5번 파동이거나 아니면은 5까지 끝나고 조정이거나 하는 거죠. 그럼 조정이 잔지 어찌하노? 아직까지 이게 5가 끝난지 안 끝난지 혹시 더 있을지 어찌하노? 뭡니까? 그러니까 기준선 보고 있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고 이 조정 ABC구나. 5 끝난다. 4구나 4. 그죠? 로마 숫자 4이구나. 그런 다음에 조정을 견디면 다시 올라가겠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뭐 아직까지 여기가 5번 파동, 여기가 5번 파동의 끝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5번 파동이 남아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는 거죠. 전환선도 아니고 기준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팔까요? 아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죠. 조정은 예상되지만 뭐 크게 데미지가 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니까 두고 보자는 의견입니다. 포스코 기준선은 위로 올라왔는데 그죠?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이죠. 자, 구름 상단이, 하단이, 구름의 상단과 하단, 다시 말해서 스랭스팬 1과 2가 종종 지지선이나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지금,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다가 구름 하단이, 여기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지지가 되면서 돌아섰죠. 그죠? 그 구리학에서 구름 상단이 오히려 더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밀릴 가능성도 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가가 구름 안에서 밑에 하단의 지지를 받고 상단의 저항을 받으면서 오락가락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나리오도 많은 차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 포스코 경우에도 여기 보이시죠? 구름 상단이 저항으로 작용하는 게 여기는 오히려 주가 구름 위에 있다 보니까 구름 상단이 오히려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죠? 여기는 구름 하단이 지지선. 그러니까 구름 상단과 하단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기준선은 살짝 올라가선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완벽하게 넘어선 상태가 아니고 그다음에 후행 스팬도 아직까지 캔들 밑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얘가 위에 캔들이 저항을 될 테니까 또는 후행 스팬이 뭐 전환선을 만나거나 기준선을 만나더라도 각각 저항이 될 테니까 아무래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저항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예전에 구름 밑에 들어가면서 이런 암담했던 상황, 예전에 제가 분석한 경우에는 포스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만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때만 하더라도 구행스팬도 캔들로 무너져 있고 한 발자국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그런 위기였는데, 그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구름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그래도 돌아선 상태니까 이때에 비해서 얼마나 사정이 나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위쪽으로 저항선이 있어 아무래도 올라가기가 좀 버벅거리게 나겠지만 괜찮아졌으니 조금 더 기다리면은 시간이 문제이지 다시 한번 힘을 낼 때가 있지 않겠냐는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라 말씀드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일단 대기, 일단 보유. 그렇죠. 그 다음에 KC. KC는 포스코하고 스토리가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왜 스토리가 비슷하냐? 후행 스팬 좀 크게 보면은 요 파란 색깔 후행 스팬인데 바로 위에 캔들하고 딱 닿았죠. 캔들하고 딱 닿았죠. 따라서 올라갈 때마다 이 캔들이 뭐로 작용합니까? 저항으로 올라가지 마. 작용할 겁니다. 왜? 왜 그러냐? 주가가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으면 그죠? 후행 스팬이, 요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잖아요. 반면에, 후행 스팬이 캔들 아래쪽에 있을 때는 뭡니까? 추세가 하락세죠. 그죠? 하락세죠. 그러다 보니까 후행 스팬이 캔들을 통과하면은, 위로 올라가면은 추세가 하락세에서, 그죠?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뀌니, 이 캔들이 후행 스팬의 통과를 호락호락하게 예 안녕히 가세요라고 지나가도록 그냥 예배를 두겠느냐는 거죠. 안 되죠. 안 돼. 토행세네. 깜짝하지 마. 안 돼. 라고 버틸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후행 스팬의 캔들을 넘어갈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후행 스팬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뭡니까? 후행 스팬이 캔들이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다시 한번 KC 같은 경우에 후행 스핀이 어디 있다고요? 캔들 밑에 있죠. 그래서 캔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캔들이 뭐라 할까요? 토행세내라. 그냥 안 되지. 빵 하나 주고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 통행세. 결국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래도 구름의 하단의 지지를 받고 있고 기준선 위로 머리를 싹 냈고 구름박에 고개를 싹 냈으니까 요 저항만 극복한다면 뭐 앞날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다가 되죠. 다른 분들한테 KC가 어떻게 할까요? 신규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사볼까요? 조금만 사볼까? 다진 매수 해볼까요? 그러다가 주가가 좀 더 상승세를 나타내면은 이 후행 스팬의 그 브리침을 벗어난다면 주가로 더 사도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신풍제약 이때까지 좋았는데 신풍제약은 뭐 어떻습니까? 기준선 밑에 무릎 내려갔고 구름 밑으로 왔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나 다 매도했었어야 하는 이야기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얘가 올라가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완전히 뭡니까? 통상 요새 그 일반인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는 무슨 매매요? 기도 매매. 그죠? 올라가기를 기도하는 그런 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닌 게 그래도 유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저점은 내려가고 있는데 그죠? 아래 사이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소위 뭡니까?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죠. 다이버전스를 발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이나마 반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얘가 반등하더라도 어디에 걸립니까? 아까 똑같이 앞에서 설명했듯이 똑같이 위에 올라가면 이 후행 스팬 여기에 걸리겠죠. 내가 올라가면 어디에 걸립니까? 구름 하단에 저항을 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얼마더라? 13만 8천 원에 매수하시다가 했는데 그래서 본전을 기다린다 그러면 14만 8천 같으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려고 하면 주가가 구름을 넘어가야 되는데 구름을 넘어가 버리면 14만 8천이 문제가 아니고 더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이놈의 구름을 쉽사리 통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죠? 지금은 구름이 이런 정도입니다만은 앞으로 구름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구름이 점점 두터워질 거예요. 이렇게 구름이 점점 두터워질 거예요. 구름이 두터워지면은 두터워질수록 상승은 아무래도 더욱더 힘이 들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뭐 현재로 봐서는 신풍제약 뭐 별다른 방법도 없고요. 뭐 그냥
올라가기를 기도해도 되고 희망해도 되고 기대해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래에서 아이가 돌아서겠다는 게 우리로서는 그나마 희망적인 요인이다. 일단은 기준선 근처 왔을 때 대략적으로 봐서 얼마입니까? 10만 7천 원 정도네요. 그죠? 10만 7천 원. 그리고 후행 스페인이 캔들을 닿을 때가 한 10만 원 정도니까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를 일단 목표로 삼고 그런 정도가 되면은 일부라도 털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자. 반등할 때마다 줄여나가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동화기업입니다. 익절 구간인데 어떡할까요? 있거든요. 익절 구간인데 어떡할까요? 보다도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기준선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아래죠. 그죠? 기준선 아래죠. 물론 후행 스팬이 캔들가 딱 닿았습니다. 그죠? 내일이라도 빵 오르면 요 지지를 받고 빵 오르면 주가도 빵 오르겠죠.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오면 얘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오히려 이제 무거운 짐을 위쪽에다가 지는 꼴이 되죠. 저항선을 위쪽에다가 두는 꼴이 되죠. 그죠? 이게 캔들인데, 여기 캔들이 있는데, 캔들 버티고 올라가면은 여기가 뭐가 됩니까? 지지가 되지만, 거꾸로 내려가 버리면은 졸지에 이게 뭐가 되죠? 저항이 되죠. 그죠? 이 현재 후행 스팬이 캔들과 딱 닿은 상태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 버리냐에 따라 가지고 캔들이 앞으로 향후에 지지선이 될 건지 아니면 거꾸로 뭐가 됩니까? 저항선이 될 건지 결정되는 거죠. 그죠? 자,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기준선 밑이니까 이거로 봐서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사인이죠. 그죠?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사인입니다. 기준선 밑이라서니까 일부라도 더구나 수익이 나고 있다 했으니까 물론 손실이 나면 안 팔고 수익이 나면 팔아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쉽게 우리가 매매할 수 있으니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부라도 털어놓고 조금이라도 줄여놓고 소위 다진 매도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후행 스팬이 캔들하고 저항이 될지 아니면은 밑으로 내려갈지 더 타고 올라가 보죠. 그 삼성전자나 제가 오늘 라이브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그 기준선 후행 스팬이 캔들을 타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밑으로 들어갈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뭐 매도나 아니면은 매수가 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은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팔아놓고 그런 다음에 후행 스팬과 주가의 관계를 보고 싶다. 오르면은 기준선으로 다시 올라가면은 그때는 후행 스팬이 기준선 캔들을 타고 올라간 거니까 그때는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한미약품입니다. 파동을 세달라 하셨는데 파동이 안 세진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영상 준비하면서 다른 종목과 다르죠. 그죠? 다른 종목은 예를 들어서 최근 거 100개 차트를 그려놨는데 한미약품은 언제입니까? 300개. 그죠? 300개. 그러니까 이때부터 300개 이상의 그 차트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바닥이 언제부터 보려고 여기부터 파동을 세보려고. 잘 안 되죠. 어렵습니다. 일단 첫 감은 뭐 당연히 여기가 1일 것 같고요. 그죠? 여기가 2겠죠. 그리고 급등했으니까 당연히 3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서 조정을 보였으니까 4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니까 이 눈에 밟혀요. 뭐가 밟힙니까? 이게 1인데 이게 4니까 이게 겹치잖아. 그죠? 그럼 틀렸죠. 그죠? 그렇다고 얘가 1이고 2인데 3에 1이고 3에 2고 3에 3이다 라고 하기에는 3에 1이 너무나 가팔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피지블하게 그냥 가능한 약간 파동이 이렇게 겹치긴 합니다만은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1로 보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니까 살짝 겹치는 정도죠. 그죠? 여기가 1이니까 살짝 겹치는 정도니까 여기에 1로 보고 2로 보고 3으로 보고 4로 보고 5다 이렇게 보는 게 아무래도 그나마 좀 나아 보이고 여기 4까지 됐고 5 파동 여기를 좀 더 세분해 본다면 5를 세분해 본다면 여기가 출발점이고 하나 둘 그죠? 그 다음에 셋
여기가 뭐 넷일 수도 있고 하나 둘 여기가 1, 2 이게 아니군요. 다시 여기 세로 다시 여기가 1, 2 그죠? 3, 4, 5 아니죠, 그죠? 그래서 1, 2 그 다음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3 그 다음에 4, 5 이거나 그죠? 1, 2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3, 4, 5 이거나 아니면은 1, 2, 3, 4, 5 여기가 1, 여기가 2 또는 달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1,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를 3의 1, 여기가 3의 2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는 3의 3이 아니니까 3의 3의 1, 3의 3의 2 이래 돼야 되는데 그죠? 그건 너무나 복잡하니 그러니까 연장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너무나 복잡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5원이고 5에 이게 다섯 번째 파동에 5에 2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3 그 다음에 지금을 4로 보거나 아니면 이 전체를 4로 보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상승이 더 있거나 그죠? 아니면은 4, 5 한 다음에 여기 4고 여기 5 한 다음에 조정을 보고 조정이 끝난 다음에 이까지 와서 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근데 가능성으로 봐서는 요까지를 1, 2, 3, 4, 5로 봐서 구름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더 그럴싸해 보이네요. 거기에 맞으려면 언제 확인이 되나요? 그렇죠. 기준선 위로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이게 맞는 거구나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얘가 기준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구름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아직까지 얘가 3이고 여기가 4고 5고 A, B, C가 있고 다시 새로운 1이 나타나기 전까지 전체 이까지의 조정이 현재 전개되어 있는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선의 돌파 여부가 낙관론이냐 그러니까 A 3 다음에 여기가 4 여기가 4 5로 이어지는 낙관론을 출발점은 기준선을 트리거하느냐가 관건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더 빛이 있으면 금방 드러나겠죠, 그죠? 그 다음에 HDC입니다. 외국계 대량 매도가 나타났는데 이유가 뭘까요?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저는 그쪽에는 별로 소질이 없습니다. 차트만 들여다보고 있어가지고 외국계들이 왜 파는지 더구나 외국계 증권에서 판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외국인들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죠? 볼 수 없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파는 건 외국인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외국인들이 사면 외국인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도 한국 사람이잖아. 그죠? 한국 사람인데도 제가 옛날에 금융기관에 있을 때, 제가 외국인으로서 샀다니까요? 그 이야기 안 했습니까? 말레이시아 라부안이라는 곳에다가 회사를 하나 만들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회사 이름으로 $3,000만 주면 돼요. $3,000. 그쪽 회계보는 데다가 $3,000만 송금하면은 걔들이 회사 하나 만들어줘요. 등기까지 해줘요. 정거 안 하고 다 만들어줘요. 그러면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 회사 앞으로 제가 한국에서 달러를 송금하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당연히 제가 한국으로 송금을 해줘.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요. 그 원화로 바꿔가지고 그 돈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사요. 누가 사는 거죠? 말레이시아의 회사가 사는 거죠. 누가 사라 그랬습니까? 제가 사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권 통계는 뭐로 잡힙니까? 외국인이 사는 거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말레이시아 기업이 우리나라 회사를 산 거죠. HDC 샀다. 동아기업 샀다. 한미약품 샀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기업 샀다 그래서 그걸 100%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외국의 정권회사에다가 신탁을 맡겨요. 자기 주식 신탁을 맡겨요. 그럼 외국인이 사요. 외국계 증권사가 삽니다. 그럼 우리나라 통계가 뭐로 잡히느냐? 그럼 외국인이 상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는 것은 그거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샀다. 아, 그건 외국인이 산 거죠. 그죠? 외국인이 산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조그만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짜리 주식을 갖다가 외국인이 샀다. 그러면 그거는 수상한 거예요. 진짜로 생각해보세요. 예컨대 여러분이 그 외국에 뭐 그때 미얀마나 예를 들어서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그런데 주식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자, 그럼 뭐 사겠어요? 예? 그 버마 산골짜기에 있는, 버마 미얀마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조그만 회사를 사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뭐 삽니까? 그래도, 근데 미얀마 텔레콤, 그죠? 미얀마 일렉트릭, 뭐 그런 거 살 거 아니겠어요? 미얀마 케미칼. 나름대로 미얀마 케미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미얀마에서 큰 회사를 사지 않겠어요? 그죠? 다른 회사는 잘 모르니까. 외국인인데. 똑같죠?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야말로 코스닥에 있는 2천억, 3천억짜리 시가총액짜리 조그만 주식을 산다. 그럼 걔들이 진짜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코스닥 주식을 잘 알아서 샀느냐?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HDC가 그러니까 저는 외국인 샀다 팔아다 잘 안 봅니다. 실제로.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HDC를 외국인이 팔았는지 외국인이 샀는지 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간에 차트는 어떻게 되나요? 뭐 외국인이 팔았던 뭐를 팔았던 간에 고점에서 조금 밀리고 있죠. 12,000원에서 소위 이중천정이라고 하면 이중천정인데 그죠? 고점에서 여기도 고점이고 여기도 고점이면서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에 있고 요 이제 후행수평이 캔들에 딱 걸려 있으니까 잘하면은 지지가 되겠죠. 우리는 언제 판다고요? 기준선 밑으로 싹 내려오면 파는 거죠. 아직은 안 팔죠. 그죠? 아직은 안 팔고 뭐 내일이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거니까 주가가 반등하면 후행수평도 절묘하게 지지가 되는 그런 양상이니까 지금이야 그냥 뭐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죠. 두고 보는 거죠. 현재 상황은 구름도 위에 있고 기준선 전환선이 기준선 위에 있고 후행수평 캔들 위에 있고 다 괜찮으니까 굳이 나쁘다고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종목이 22개가 올라와 있으니까 NHN 한국사이버 결제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포스코 케미칼부터는 2부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나요? 짧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NHN 한국사이버결제 사세요, 포스코 파세요, A스토리 사세요, SK케미칼 파세요 하면 금방 1분 만에 다 끝날 텐데. 그죠?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종목은 이때쯤 내가 말씀드리면서 이런 류의 종목은 둘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뭐야? 구름은 얇고 횡보하는데 얘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죠? 맨날 제가 하는 이야기죠. 그 일목균형표 봐가지고 구름이 얇고 횡보하는 종목은 오르면 왕창 오르거나 떨어지면 왕창 떨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안타깝게도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왕창 오르는 쪽이 아니고 어느 쪽 길을 택했느냐 하면은 이쪽을 택했죠. 그죠? 내려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론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얘가 구름 밑으로 내려다가 구름을 통과하려 했는데 구름이 얇았잖아요. 얇았으니까 저항력도 크지 않았겠죠. 금방이라도 뚫을 수 있었는데 이 얇은 구름조차도 뚫지 못할 정도로 매수세가 취약했으니까 와장창 밀린 거죠. 그죠? 지금 뭐 RSI도 30m로 처박힌 상태니까 어디를 바닥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뭐 매도 타임은 진작에 놓친 것 같고요. 뭐 지금으로서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뭡니까? 그나마 반등이라도 하면은 물량을 줄여 가십시다 는 정도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어디가 바닥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죠? 알 수도 없고. 그러니 얘가 혹시라도 주가가 반등하면 RSI도 올라가면 그때는 좀 안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직은 그런 것도 아니니
예를 들어 내일이라도 주가가 더 밀리고 RSI가 밑으로 더 처박힐 가능성도 아직은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반등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나마 RSI가 30 밑에 왔으니까 지가 내려가봤자 나름대로 아래쪽에는 다운사이드에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 반면에 업사이드로 봐서는 포텐셜은 좀 있어 보이지 않겠냐. 소위 말해서 이 시점에서 51,800원에서 우리가 팔아버린다. 더 내려갈 리스크와 이제는 올라가겠지 하는 리워드를 따져본다면 지금이야 봐서는 더 내려갈 리스크도 있긴 합니다만은 내려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올라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리워드는 그나마 좀 더 커 보이니 지금이었어요? 어떡합니까? 기다린 것밖에 없죠. 진작에 여기서 파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만 안 팔았다면 지금이야 어떡합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죠? 목표는 어디입니까? 기준선 정도. 6만원 정도가 일단 1차 목표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6만원 정도를 보고 기다려 보십사 하는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1부에서 말이 많아져가지고 1부가 여기까지 했고요. 2부는 포스코 케미칼부터 나머지 종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